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세영입니다. 올해 43살이고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더운 8월의 어느 저녁 저는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불에 꽁꽁 싸매인 채 방에 누워있고 72살의 우리 엄마는 방문 앞에 앉아서 후라이팬을 꼭 쥐고 방문을 노려보고 계셨거든요. 이 무더위에 말이에요. 후끈한 여름 공기에 섞인 엄마의 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엄마 에어컨 좀 틀어요. 너무 더워요. 아무리 말해도 엄마는 고개를 저으시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1시간째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후라이팬을 쥔 엄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을 놓지는 않으셨죠. 제가 이불을 거두려고 하면 안 돼. 숨어 있어. 나오지 마.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몇 달 전 우리 엄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징후들이 있었어요. 가끔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시거나 이미 돌아가신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시거나 밤마다 문틈으로 누군가 들여다본다고 하시거나 하지만 설마 치매일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엔 그냥 건망증이려니 했는데 진단을 받고 나서 저희 가족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새오빠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자주 올 수가 없었고 결국 제가 엄마를 돌보기로 했어요. 회사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6살 딸아이 유나를 돌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엄마 때문이었죠. 다행히 남편이 딸아이를 잘 돌봐주어서 저녁 시간에는 온전히 엄마께 집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건망증이 심해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문을 지키고 서 있거나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유독 더운 날이면 전기세 절약에 대한 강박이 심해지셨어요. 에어컨은 절대 틀면 안 된다고 하시고 밤이 되면 불도 자꾸 끄려고 하시고 왜 나만 힘든 일을 맡아야 하지?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어려울까? 솔직히 투덜거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무더운 8월의 밤 이불에 덮인 채로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 더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에어컨이라도 틀자고요. 엄마는 한참을 계속 보시더니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안 돼.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우리 세영이 대학 보내야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세영이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후라이팬을 휘두르시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엄마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세영이 여기 있어요. 세영이 다 컸어요. 엄마는 뭔가가 무서우신지 얼굴도 들지 못하시면서 흐느끼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술 사올게요. 우리 세영이 때리지 마요. 잠깐만 기다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엄마, 혹시 그래서 아빠랑 이혼했던 거야? 이 무더운 8월의 밤. 저는 마침내 엄마가 지키고 계신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제가 어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 계셨던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더운 날이었을 거예요. 제가 6살, 세호 오빠가 11살이었던 그해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셨습니다. 이모의 말로는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였다고 했지만 이제야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빠는 술을 마시고 와서 엄마를 때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저까지 때리려고 했나 봐요. 엄마는 그런 아빠로부터 저희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셨던 거였어요.
그 시절에 이혼한 여자가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지금 와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엄마는 미용 기술을 배워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셨죠.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미용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학교가 끝나면 세호 오빠와 함께 엄마가 일하시는 미용실로 갔거든요. 허름한 미용실 한 구석에 앉아서 엄마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들. 동네 친구들과 놀고 다시 들어가도 여전히 손님들이 있었죠. 엄마는 늘 바쁘셨어요. 손님이 오시면 저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배가 고파도 참아야 했고 심심해도 참아야 했죠. 손님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저녁은 항상 늦었어요.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으니까요. 저녁 메뉴는 주로 비빔밥이었어요. 남아있는 반찬들을 모아서 밥에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비벼 먹는 거죠. 나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고 계란 후라이라도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가끔 이웃분이 가져다 주신 반찬이 있으면 그걸로 밥을 비벼 먹었고 어떨 때는 라면이 전부인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허름했던 늦은 식사가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와 세호 오빠 셋이서 둘러앉아 먹던 그 비빔밥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의 입버릇은 아껴라 였어요. 전기 한 번 더 켜는 것도 물 한 방울 더 쓰는 것도 아까워하셨죠. 여름에 더워도 선풍기도 아껴서 쓰셨고 전등불도 빨리 끄고 싶어 하셨지만 저희가 책이라도 보고 있으면 아무 말 안 하셨죠. 우리 세영이 세호 대학 보내야지. 세영이 공부 열심히 하자. 엄마는 항상 이 말씀만 하셨어요. 돈 한 푼을 쓰기 전에도 한숨을 쉬시고 무엇을 사드릴 때도 몇 번씩 망설이셨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엄마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걸 봤거든요. 우리 엄마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바쁘시고 항상 피곤해 하시고 항상 무뚝뚝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등만 기억나요.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엄마의 등, 설거지 하시는 엄마의 등, 빨래 하시는 엄마의 등. 엄마는 저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한번 해주실 시간이 없으셨던 거죠. 그때는 서운하고 밉기도 했어요. 왜 우리 엄마만 다른 엄마들과 다를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저는 친구들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없을까? 하지만 엄마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세호 오빠와 저는 엄마 말씀을 잘 들으며 자랐거든요. 세호 오빠는 대학 가는 대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시절에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했어요. 엄마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지금의 광고회사에 취직했고 성품 좋은 남편도 만났어요. 2019년에 예쁜 딸 유나도 태어났고요. 겉으로 보면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늘이 져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회사에서도 항상 조금씩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자신감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제야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절약에 집착하셨는지, 왜 그렇게 무뚝뚝하셨는지, 왜 항상 바쁘게만 사셨는지를. 엄마는 폭력적인 아빠로부터 저희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언젠가는 저희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모으셨던 거예요.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전기료를 아끼고 거친 음식을 드셨지만 저희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던 것도 안아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은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생존하기에 급급했던 거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저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치매에 걸리신 엄마의 마음은 그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여전히 어린 저를 지키려고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그늘의 정체를.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서운했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저를 깊이 사랑하셨어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표현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의 무뚝뚝함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였던 거예요. 따뜻한 말 대신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으로, 포옹 대신 절약하시는 모습으로, 달콤한 간식 대신 비빔밥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은 2025년에 있지만 마음은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어린 저를 지키려고 후라이팬을 들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엄마의 눈동자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더위에 지친 몸은 숨 빠진 콩나물처럼 축 늘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후라이팬을 쥔 손을 놓지 않고 계셨어요. 저는 살짝 머리빗으로 바꿔서 엄마 손에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여기서 지켜요. 여기서도 방문 보여요. 그리고 제가 선풍기만 약하게 틀게요. 선풍기를 틀면서 살짝 에어컨도 켰어요.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시도록 조심스럽게요. 에어컨 소리에 묻힌 엄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 방문 보이는데 누워봐요. 세영이 여기 누워 있어요. 졸음과 싸우시던 엄마는 결국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누우셨어요. 저도 엄마 옆에 누웠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가 가끔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저도 살짝 불러봤어요. 자장 자장 우리 엄마,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앞집 개야 짖지 마라. 누렁개도 짖지 마라. 우리 엄마 잠 깰라. 엄마의 어깨를 토닥토닥하며 엄마의 고운 꿈을 바라봅니다. 꿈속에서는 힘들지 않으시길. 그 밤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엄마를 돌보는 것이 짐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세호 오빠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는 오빠에게 손해본 5년만큼이라도 엄마를 독차지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제가 엄마에게 사랑을 돌려드릴 차례니까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치매는 점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엄마가 43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 차례니까요.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그늘도 조금 걷어진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소중한 사람이에요. 비록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남들과 달랐을 뿐이죠. 사랑은 따뜻한 말과 눈길로 때로는 달콤한 경제적인 풍요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묵묵한 희생으로 조용한 헌신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도 가끔 43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를 지키려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드려요. 엄마 괜찮아요. 세영이 다 컸어요. 엄마가 지켜줘서 이렇게 잘 컸어요.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드려요. 서러운 일은 잊혀져라. 아픈 마음은 여물어라. 엄마는 아직도 저를 지키고 계세요. 43년이 지났는데도 치매가 와도 어쩌면 이게 엄마가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 중년의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때로는 힘들고 원망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세요. 그 속에서 부모님의 진심과 교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모님들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께 그리고 자녀들께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